시청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지 정확히 7개월. 이 7개월 동안 왜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미국이 공식 승인했으니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잠수함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첫째, 왜 7개월간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왔을까요? 둘째, 지난 5월 26일 정부가 갑자기 장보고 N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질문을 따라가면서 세 개의 층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면 7개월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동기 연료가 왜 진짜 문제인지, 그 안에 숨겨진 50년의 트라우마, 그리고 결과 5월 26일 발표의 의미와 2030년대 중반 진수가 정말 가능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사업의 진짜 위험은 잠수함이 아닙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은 이미 세계 1등급이에요. 독일하고 베스트셀러 경쟁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진짜 위험은 잠수함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무기도입 문제가 아닙니다. 1974년부터 50년 넘게 누적되어 온 한미 신뢰의 시험이고, 한 나라가 자기 안보를 위해 어디까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이 6나라뿐입니다. 호주가 오커스를 통해 들어왔고 브라질이 들어오려고 하고요. 우리가 들어가면 7번째, 늦어도 9번째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난 70년간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오커스의 호주,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게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주류 매체는 트럼프 승인 뉴스만 헤드라인으로 다뤘어요. 그 이후 7개월간의 진짜 그림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예요. 먼저 표면부터 봅시다.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어요.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의 추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여러 척을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와 서해의 해역을 방어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그 다음 날 10월 30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의사항 일부를 미리 공개했어요.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거라고요. 11월 4일에는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새 정부 첫 한미안보 협의회를 위해 방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사업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했고요. 11월 14일 결정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입니다. 여기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내용이 명시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약속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외교부가 비공식 국문 번역까지 공개했고요. 여기까지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정상회담에서 팩트시트까지 정확히 16일입니다. 외교가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인 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7개월입니다. 미국 협상대표가 몇 차례 방한했어요. 보도된 거 보시면 충분히 보고 간다, 설명을 잘 들었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합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10년 로드맵을 쓴 문근식 교수가 직접 평가하기로 큰 알맹이는 없었고 실무협의 착수 신호 정도였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가? 비교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미국이 1954년 처음으로 핵 추진 잠수함 노틸러스를 만들 때 6년에서 7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국가 총력전이었어요. 우리는 7개월 동안 실무협의 착수 신호 정도였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언급한 그 필리 조선소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사실 거기에 없어요.
콩지 자리에 팥쥐 앉혀놓은 셈입니다. 원래 잠수함 건조해야 할 한국 국내 조선소들은 따로 있는데 시설도 없는 데를 짚어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 특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는 전홍축 우라늄 연료만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그 합의가 안 된 거예요. 7개월 동안. 미의회 NDAA 개정도 진척이 안 됐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도 표면에 안 나왔어요. 해결료 회계관리체제 합의도 발표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 의회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호주 사례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호주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주려고 했을 때 미 의회가 별도 수건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것도 오코스 합의 발표한 2021년부터 따져서 2023년에 가서야 통과됐습니다. 약 2년 걸린 거예요. 우리도 미 원자력법 91조 시항을 적용해서 군사적 이용 예외 경로로 가야 하는데 이건 미 의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없이는 핵기술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의회 절차가 같이 안 움직이면 행정부도 손이 묶입니다. 이게 그 7개월 침묵의 한 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결국 미국의 절차 때문 아니냐. 핵 비확산 체제하고 부딪히는 사안이라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호주 사례처럼 미 의회 별도 수권법 통과에 약 2년 걸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7개월 침묵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실상은 좀 달라요. 까놓고 봅시다. 진짜 이유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었어요. 청와대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단 같은 전담 조직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미국이 1954년에 어떻게 했는지 다시 봅시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행정안전부까지 다 부처가 얽혀야 하는데 그 협조 시스템이 처음에는 잘 안 짜였어요. 핵잠수함 정박 부두 만들려면 환경영향 평가받아야 되고 핵물질 저장고 만들려면 행정안전부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산도 그래요. 이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해군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국방부 전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군이 공군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 예산 깎인다고요. 그래서 국방부 단독으로 안 되고 산업부, 과기부, 원안위까지 같이 분담해야 돼요. 그런데 다부처 분담 구조를 짜는 게 행정부 안에서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외교가 먼저 풀려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외교를 풀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한테 우리가 이 정도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신뢰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준비가 처음에 늦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1974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잠수함이 아니라 연료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설계했어요. 디젤 자동차에는 디젤이 들어가야 되고 가솔린 자동차에는 가솔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요.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잖아요. 어느 나라가 사서 어디다 쓰는지 전 세계가 다 들여다봅니다. IAEA가 매번 사찰하고요. 그래서 우라늄 살려면 진짜 어려워요. 미국이 통제하고 IAEA가 감시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50년 넘게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어요. 1974년이 시작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게 발각됐어요. 미국이 강하게 압박해서 중단됐고요. 그때부터 한국은 핵 문제에 있어서 의심받는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는 2000년입니다. 그 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과학자들이 우라늄 235를 분리하는 실험을 했어요. 마이니치 신문 보도하고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증언을 종합하면 0.2g 정도지만 90% 이상 농축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게 그냥 실험이 아니에요. 90% 이상은 무기급이거든요. IAEA에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됐고요. 2004년 여름에 우리가 뒤늦게 IAEA에 보고했어요. 이때부터 사찰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국가들 일부는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외교 문제로 부상했고요. 그때 우리 핵추진 잠수함 그 사업 추진하던 그 흐름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2000년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SL에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과학자가 미국 원자력 시설에 접근하려 할 때 한 번 더 거치는 행정 절차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핵 비확산 차원에서 한국을 어느 정도 신중하게 본다는 신호고요. 이게 50년 전 1974년 사건의 그림자에 2000년 사건이 덮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짚을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우리 전략이 뭐였는지 보시면 잠수함부터 먼저 받고 연료는 나중에 협상하자는 거였어요. 별주부전 토끼간 빼러가는 그 길이었던 거죠. 용공 좋다고 했는데 결국 간 빼러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전략이 그때 자충수가 됐던 겁니다. 여기에 양치기 소년 비유까지 들어가요. 1974년에 한 번, 2000년에 또 한 번, 의심받는 사건이 두 번 누적되면 양치기 소년이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더는 안 나오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한국한테 무기급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줄 때마다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안 만들 거냐. 그래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갑니다. 연료부터 챙겨요. 잠수함은 그 다음이에요. 이 전략 전환이 그냥 순서 바꾼 게 아니에요. 의미가 큽니다. 연료를 먼저 챙긴다는 건 우리가 핵무기 만들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가장 강하게 증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잠수함만 받으면 연료를 어떻게 조달할지 의심을 받지만 연료 회계 관리 체제를 미국 IAEA와 함께 먼저 깔아놓으면 어디서 사서 어디다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매 순간 추적 가능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진척이 너무 없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이요.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표면은 침묵이었지만 물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전담팀 구성이 추진됐고요. 한미 외교 국방당국 간 실무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다부처 협력 체계가 짜였어요. 미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외교적 작업도 병행됐고요. 표면은 조용했는데 물밑에서는 50년 트라우마를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월 26일이 왔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잠수함사령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가 열렸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사업명은 장보고 N사업이라고 명명했고요. Next Generation Nuclear Powered Neo Technology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5대 원칙이 공식 천명됐습니다. 첫째,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하겠다. 무기급인 90%는 절대 안 만든다는 신호예요. 둘째, 대한민국 내에서 개발하고 건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필리조선소를 우회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결정이고요. 셋째, 민간 원자력과 조선 기술을 활용해 개발하겠다. 넷째, 건조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을 IAEA와 공동으로 안전 관리하겠다. 다섯째, 2030년대 중반에 일본함을 진수하고 후반에 전력화하겠다. 합동참모회에서는 소요 결정도 바꿨어요. 5,000톤급이었던 게 8,000톤급으로 격상됐고 3척 이상 건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8,000톤급이 무슨 의미인지 짚어볼게요. 작년 12월에 김정은이 공개한 북한 핵잠수함이 8,700톤급이라고 명시됐죠. 우리가 그걸 추적 감시하려면 비슷한 체급이 필요한 거예요. 5,000톤급으로는 임무 폭이 제약돼요. 격상은 그냥 숫자 키운 게 아니라 북한 SLBM 잠수함을 직접 겨냥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척 이상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동해, 서해, 그리고 정비 사이클까지 고려하면 최소 3척이 있어야 24시간 작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못 박았어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 미국이 7개월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이 공식 문서로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입을 통해 나온 겁니다. 5대 원칙을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농축도 20% 미만. 이건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핵보유국들이 가장 신경 쓰는 그 선이에요. 무기급 90%로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대한민국 내건조, 이건 우리 조선산업자립의 문제예요. IAEA 공동안전조치 체계, 이건 50년간 누적된 의심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안 만든다는 선언,
이건 1974년부터 따라다닌 그 그림자에 대한 50년 만의 공식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신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7개월의 침묵을 다시 보세요. 사마의 같은 인내심이었어요. 표면에 안 드러내고 물 밑으로 깔아놓는 작업. 상대가 알아서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요. 왜 이걸 지금 해야 하는가? 여기서 시야를 한번 넓혀봅시다. 작년 3월 9일이에요.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사진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두 번째 공개가 있었어요. 노동신문이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시했고요. 김정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을 국가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반드시 대응할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동신문이 명시한 그 단어, 전략유도탄이요. 그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의미예요. 즉 핵무기를 탑재해서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김정은이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걸 추적 감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이게 안 돼요. 디젤 잠수함은 충전을 위해 수시로 부상해야 됩니다. 위성에 다 들통나고 해상 초계기에도 잡혀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대서양 전투에서 격침된 디젤 잠수함이 56%나 됐어요. 항공기에서 격침된 거예요. 부상하는 순간 죽는 거죠. 디젤로 핵잠 추적하는 거예요. 자전거로 고속도로에서 차 따라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거예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결정적 사례입니다. 영국이 디젤 잠수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거의 동시에 보냈는데 핵추진은 2주 만에 도착해서 아르헨티나 벨그라노 순양함을 격침시켰어요. 디젤 잠수함은 5주 만에 도착했고요. 거의 전쟁이 끝날 때 도착한 셈입니다. 작전 효율에서 결정적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SLBM 잠수함을 물속에 집어넣는데 우리는 디젤로 따라간다? 이건 단순한 무기도입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해상 억지 구조 자체의 재편 문제입니다. 다수 국민 여론도 핵잠 도입 찬성이 압도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한층을 더 들어가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그 결정, 미국 입장에서도 계산이 있어요. 미 해군이 인도 태평양에서 떠안고 있는 작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잠수함 추적, 북한 SLBM 잠수함 추적, 대만 해협 경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미 해군 핵잠 척수는 한정돼 있고요. 여기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3척 이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책임지면 미 해군이 다른 작전에 그만큼 가용 자산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입장의 버든 쉐어링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때 미군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점을 부연한 거예요. 단순히 무기 달라는 게 아니라 동맹 안에서 한국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메시지를 같이 던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70년 만에 비앵글로색슨 동맹의 핵추진 기술 공유기를 열어준 겁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어요. 트럼프가 승인한 지 7개월, 왜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느냐고요.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 7개월은 무능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2번 실패하지 않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1974년에 한 번, 2000년에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3번 반복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봅시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 자체가 70년 만의 사건입니다. 70년간 영국, 프랑스, 호주 외에는 미국이 핵추진 기술기를 안 열어줬어요. 이걸 받아낸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과를 옛날 그 자리에서 또 발로 디뎌서 무너뜨리면 다음 기회는 30년 뒤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는 미국 승인했다. 여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진짜 그림은 5월 26일 발표에서 비로소 보였습니다. 표면을 보고 답답해 하셨던 그 감각이요. 이상하다는 그 직감이요. 절반은 맞았어요. 다만 답답함의 진짜 이유가 우리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 50년 트라우마를 다시 만들지 않으려는 신중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5월 26일 발표는 시작일 뿐이에요. 미 의회 NDAA 개정,
한미 해결류 협력 협정의 별도 체결, 다부처 협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특별법 제정, 이 모든 것이 앞으로 9년 안에 동시에 진행돼야 일본함 진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가 시작했어요. 2000년대에 사찰로 중단됐고요. 2017년에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2025년에 미국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 대선이 있죠. 그 다음 정부가 이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정권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을 때만 완성됩니다. 이 9년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